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태국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이 살해됐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아마 큰 충격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사건 개요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어제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A씨는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에 의하면은 이들은 피해자를 함께 살해한 다음에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을 계좌 이체로 빼내고 또 시신은 드럼통에 담아서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공모나 살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A씨는 나머지 일행을 말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다음 달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A씨의 주장대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이 상황이 굉장히 어떤 영화, 네. 범죄도시 2라는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우리가 그 영화를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범행을 했던 사람, 예.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본인은 오히려 말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예. 실제 범행의 결과는 살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서 최소한 방조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는 공소장에서는 이 사람은 같이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무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검찰이 A씨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또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네. 부분이 그러니까 이 A 씨라는 공범이 이 다른 사람들 지금 네. 아직 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떤 범행 도구를 물색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어디를 이동할 때 같이 네. 했다거나 이런 부분 특히나 이 범행의 목적이 나왔어요. 네네. 돈이나 벌어보자라는 어떤 이런 범행의 목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검찰이 이제 나머지 잡힌 사람 중에 그 외국인, 태국인 예, 예.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동거인이 있어서 이분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범행의 동기라든지 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범은 3명 중에요.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어요. 현지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 1명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돼서 한국에서 그래요?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사람은 5월 14일에 체포가 예. 됐죠. 그래서 정확히 6주 전인 5월 15일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의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요.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된 한국인 사례를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작년 7월 26일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마약 조직의 현지 한국인 총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중국, 한국 3개국이 관계된 마약 조직의 현지 총책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한국으로 송환이 됐죠. 작년 11월 1일에 송환이 됐으니까 약 100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14주가 걸렸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또 공범인 한국인 1명은 현재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지금 검거된 지 6주가 지났으니까 아마 조만간 송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공범 1명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얀마로 도주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미얀마로 도망갔는데 태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로 숨어들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네. 사법공조가 우리가 지금 이게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범죄 인도 협약에는 대한민국하고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미얀마 당국에 체포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송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태국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태국 경찰에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태국과는 저희가 범죄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태국 경찰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가요.
20년 전 발생한 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수십 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그만큼 이 2004년 밀양 사건이 당시의 수사와 처벌이 불충분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는 네.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안병구 밀양시장이 그 지난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그 밀양 지역 80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그 피해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사과문에서 그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재수사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 기류가 어떤 네. 사적 보복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밀양시라는 지자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일까지 맞아요.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럼 이거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이 2004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여중생을 한 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어떤 괴롭히고 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 지금 당시에는 가해자 중에서 7명은 구속이 됐고요. 불구속이 3명이 됐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그러니까 소년 형사 그 처벌을 받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래서 예. 소년으로 보내졌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소장이 아예 기재가 돼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공소시효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우리가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이 15년으로 가장 길고요. 그다음에 네. 중강간이나 유사강간, 일반 강간죄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예. 아니면 아청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예. 13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지금 아마 이 기간이 지금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났겠죠. 최소한 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처벌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설 변호사께서 지금 사적 제재 논란 얘기했었잖아요. 그 유튜버가 엉뚱한 사람 가해해서 그 사람들이 가해자를 몰아가지고 그다음에 진정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그 2004년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다고 예.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이 밀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